기아 타이거즈가 이 시각 현재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홈 개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팬들은 돌아온 야구 시즌을 반겼습니다. 4.13 총선에 나선 후보자들이 톡톡 튀는 개성 넘치는 선거운동을 선보이며 유권자들의 눈길을 붙들고 있습니다. 광주 동남을 후보자 토론에서 후보들마다 상대 정당의 약점과 경쟁 후보들의 과거를 집중 추궁하며 치열한 설전을 펼쳤습니다. 장희국 교육감이 광주시의회가 동의를 해준다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단독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의 홈 개막전이 지금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에 앞서 홈 개막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돼 야구에 갈증 나 있는 야구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2016 하이아백 KBO 리그 광주 개막을 선언합니다. 1년을 기다려온 팬들 앞에 기아 선수와 코칭 스태프들이 소개될 때마다 팬들의 환호성이 터집니다. 강철 심장 투수 박성철. 겨울의 야구 기다렸어요. 기아 화이팅! 경기 시작 전부터 야구장의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타이거즈의 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오프닝 행사에서는 광주 시립발레단이 국내 최초로 그라운드 발레 공연을 선보여 야구장을 문화명소로 탈바꿈시켰고 걸그룹 달샤벳과 위성이 노래와 춤으로 야구 팬들의 어깨를 들썩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용구 등 기아 타이거즈 선수의 사인을 받은 야구 팬들은 오랜만에 야구 갈증을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개막전부터 서울에서 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화이팅! 이길 겁니다. 화이팅! V11 화이팅! 기대를 모았던 홈개막전 시구와 시타는 2년 연속 윤장현 광주시장과 고려인 마을의 991군이 맡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홈개막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3년 연속 홈개막 경기를 승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자, 그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를 연결해 현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 홈 개막전 응원 열기가 뜨거워 보입니다. 지금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는 야구 팬들의 함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경기가 진행된 지 2시간 정도 되었는데요. 방금 홈런이 터져서 매우 시끄럽습니다. NC와의 개막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기아는 지난해 7승 9패로 열세를 보였던 LG를 상대로 경기를 비교적 쉽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타이거즈 팬들은 선수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관심을 집중하며 오랜만에 돌아온 봄날의 야구 경기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LG가 먼저 뽑았습니다. 2회 초에 양성환이 적시타로 1점을 뽑은 다음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5회 말 김원섭의 2타점 2루타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양팀의 에이스 윤성민, 유재국이 이름값을 하면서 뜨거운 투수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발로 나선 윤성민이 1점을 내주긴 했지만 삼진 5개를 곁들이며 LG 타선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LG는 개막전 2경기를 모두 연장 끝내기로 이긴 터라 분위기가 한껏 오른 상태지만 기아 선수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주중 3연전을 치른 뒤 주말에는 수원으로 옮겨와 KT와 주말 3연전을 치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홈 개막전에 윤장현 광주시장이 2년 연속 시구자로 나선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구 팬들은 정치인이 시구자로 나서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프로야구의 팬서비스 정신과도 배치된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SNS 등에 올리고 있습니다. 윤 시장은 자신이 구단주를 맡고 있는 광주FC의 홈경기 개막전에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철이면 흔히 보는 시끄러운 차량 유세 대신 후보가 직접 노래를 부르며 유권자들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자신만의 색을 드러내며 개성 넘치는 방식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을 권남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거리에 혼자 서서 통기타를 치며 홀로 아리랑을 부릅니다. 이름도 번호도 없는 상의에 노란색의 밝은 이미지를 좋아해 골랐다는 모자. 어깨띠를 매지 않으면 국회의원 후보인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대형 화면이 달린 유세 차량도 대열을 맞춰 인사하는 선거 운동원도 없지만 노래로 인사를 하며 부지런히 걷습니다. 어떤 분들은 멋있어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그때마다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장날을 맞아 지역구 유세 차량이 총출동한 시장 앞. 배달용 오토바이 한 대가 로터리를 돕니다.
앞에는 앰플을 달고 배달 가방엔 깃발과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유세 차량이 가기 힘든 골목길을 누비며 운전과 인사를 동시에 합니다. 법정 선거 비용 준수하고 그 선거 비용 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승부하고 싶었습니다. 머슴이 되겠다는 후보는 국회의원 토론회장까지 하얀색 머리띠를 두른 머슴 복장으로 등장했고 또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은 길거리에서 막춤을 추며 관심을 유도합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자신만의 방식으로 홍보에 나선 후보들의 이색 선거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 동남을 후보자 토론에서는 상대 측의 과거 문제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후보들은 상대 정당의 약점도 파고들었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의 박주선 후보는 더민주 당대표의 국보위 전략을 문제 삼으며 상대 후보의 입장 표명을 압박했습니다. 또 야당 정통 야당의 가치와 정신에 부합한 대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후보는 상대 후보를 직접 겨냥하는 방식으로 맞받았습니다. 탈당, 분당. 정치 여정이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래서 이것이 참 큰 정치인의 모습인가. 새누리당의 문충식 후보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과 현역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며 두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현재 아시아 문화전당은 과연 광주 시민이 기대하는 역할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박주선 후보님께서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는지. 두 야당 후보는 새 인물론과 검증된 인물론을 앞세워서 정면으로 맞서기도 했습니다.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앞으로 일할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꼼꼼히 따져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주권에서 유일하게 좋은 후보로 선정되어 꼭 당선을 시켜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질과 능력 그리고 성실한 지역구 활동을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민중연합당의 황인용 후보는 별도의 연설방송을 통해서 99%를 위한 정당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남도의 서정 시인인 고흥 출신의 송수건 시인이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한평생 남도에 머물며 남도의 향토적 서정성과 민중의 한을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동생을 애도하며 쓴 시입니다. 1975년 이 시로 등단한 고흥 출신의 송수건 시인이 향년 7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살아생전 남도 전통 서정시의 본산이자 정수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섬마을 국어교사와 순천대 교수 등을 지내며 한평생 남도를 떠나지 않고 작품 활동과 후학 양성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서정시의 본령에 충실하면서도 동학과 빨치산, 5.18 등 남도 민중의 한을 남성적으로 담아내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쳐나갔습니다. 남도의 정신과 정서를 시로서 형상화한 남도의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도는 한국 문화의 원형이 살아있는 특별한 곳이다라는 고인의 생각은 시집과 산문집 등 70여 편의 작품으로 구현됐습니다. 고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남도의 향토적 서정성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고흥의 문학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와 공정의 높고 푸른 사다리, 그리고 한비아의 1g의 용기. 이 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남대학교가 학생들과 지역민의 책 읽기를 장려하기 위해 추천한 책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지역의 대학생 1명당 적게는 1.4권, 많게는 11.6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해마다 책 읽는 학생들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보다 못해 대학교마다 학생들이 책을 읽도록 장려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광주 전남이 읽고 톡하다라는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조선대학교는 도서 대출왕을 시상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은 대학생들만 읽는 것은 아니죠. 이달 12일부터 18일은 도서관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립도서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립도서관들이 다채로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까운 도서관에 들러 책이 있는 날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이달 안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올해 누리 예산 가운데 이미 집행된 3개월분을 뺀 나머지 9개월분의 예산을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편성하겠고 어린이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만 따로 편성하는 안을 의회가 동의만 해준다면 관련 예산을 미리 당겨서 쓰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나주지부가 혁신도시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나주지부는 광주 상공회의소 설립 80년 만에 처음 생기는 지부로 혁신도시 기업들의 FTA 업무 지원과 산단 입주 기업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게 됩니다. 상공회의소는 나주지부가 해외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에너지밸리 투자를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가 해외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2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프랑스 등 해외 6개국 30여 명의 바이어가 참가한 수출 상담회에서 2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체결돼 향후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광주 장애인 정책연대가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회관 및 종합지원센터 건립, 그리고 장애 등급제 및 부양 의무제 폐지 등 10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정책연대는 오는 13일 총선일을 장애인 생존권 쟁취의 날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총선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다양한 추념 활동을 전개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4월 한 달을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념 기간으로 정하고 각급 학교에서 수업 전 묵념과 추목을 이어쓰기, 그리고 학교 자체 토론회 등 추모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5일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들이 진도 팽목항을 찾아 분향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